큐앤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알림 시간으로요, 플라이 강원의 그 면허 취득 관련해서 그 향후의 미래 전략이라든가 그쪽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그 3번 도전 끝에 이번에 국토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양공항을 이제 모기지로 해서 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이 항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플라이 강원의 이제 지금 재무 상태는 자본금이 378억입니다. 이 378억은 적은 돈은 아니죠. 저 제주항공이나 저 에어서울 이런 지금 기존에 있는 LCC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150억 이 정도에서 출발한 걸로 생각하면 378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플라이 강원에 이제 그 자본금 참여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기업 한 20여 정도 기업체가 있어서요. 계획대로만 잘 되면 최대 한 1135억까지 이 증자도 가능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라이 강원은 올해 이제 2019년에 이제 일단 항공기를 3대를 도입하고 국내선부터 이제 한 10월경에 취향을 한다는 좀 계획인데요.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한 10대를 항공기 1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플라이 강원이 취한 영업 전략은 이제 인바운드 전략이죠. 지금의 우리 기존의 지금 LCC, 이 LCC는 이제 저가 항공사들을 얘기합니다.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 이래가지고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저가 비용 항공사인데, 기존에 우리 국내에 LCC가 6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LCC사들 6개사는 전부 다 이제 아웃바운드 전략이죠. 쉽게 말하면 국내에 이제 승객들을 태워서 해외로 나가는 전략인데, 이 플라이 강원은 인바운드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관광객을 강원도 쪽으로 유치하는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이 양양공항이 이제 모기지다 보니까 국내 승객들을 모아서 해외로 나간 데는 좀 지리적으로도 좀 불리한 점이 있어서 아마 불가피하게 채택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플라이 강원 목표는 올해는 한 45,000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는 102만 정도의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한 200만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플라이 강원의 영업 전략은 이제 인바운드 전략이 되다 보니 노선이 이제 국제 노선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국제선 노선은 28개 노선을 확보를 하고, 국내선은 3개 노선입니다. 아마 김포, 그리고 광주, 울산이에요. 그 3개의 노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 노선 3개, 그리고 국제선 노선 28개에서 총 31개 노선을 2022년까지 이제 확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국제선 28개 노선은 대부분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이 28개 노선이 대부분은 동남아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 강원은 일단 2020년까지 한 70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직접 고용이. 그래서 아마 강원도를 지금 모기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강원 도민을 한 50% 이상 채용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러한 계획에 발맞춰서 이제 강원도도 한 135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양양군은 지금 임시 본사 사업, 플라이 강원의 본사가 이제 양양군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기 전에 임시 본사 사업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나 양양군 입장에서는 그동안 3번에 걸쳐서 도전한 끝에 일종의 강원도의 염원사항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제대로 된 강원도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원도도 그렇고 양양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플라이 강원의 이제 전반적인 개요상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플라이 강원이 앞으로 펼쳐질 이
미래가 이게 가시밭길이 될지 꽃길이 될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여러 부분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이제 면허 취득으로 강원도가 거는 기대는 대단합니다. 일단 플라이 강원은 70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0% 이상은 이제 강원도민으로 이제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이 한 200만 명 이상만 유치가 된다 그러면 간접 고용 효과도 한 4만 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이 아니죠. 또 양양군은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하는 전략, 인바운드 전략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강원도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관광단지가 좀 있어야겠다 이런 계획에서 양양군이 아마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까지 이제 동물이 일대에 한 270만 제곱, 대단한 한 90만 평 되나요? 이런 데다가 이제 대규모 이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송정리 일대입니다. 여기 이 송정리 일대 이제 호텔들은 이제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이 송정리 일대가 지금 자연환경 보호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양군이 이거를 좀 행정조차를 거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호객들 숙박시설이 이제 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객들 그 행태를 보면 뭐 한 80% 이상이 호텔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 진짜 경치 좋은 호텔 되는 숙박시설 조성은 뭐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강원도도 이제 도 차원에서 이 강원도 관광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가 여러 차례 이제 밝혔습니다만 이제 강원도 전역을 7개 권역의 어떤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스카이워크라인 남이섬을 중심으로 한 춘천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MZ 이거는 이 DMZ권은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북한 쪽에 어떤 전폭적인 좀 협력이 있어야 이제 가능할 부분이지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까 말이죠. 이 DMZ 관광권을 어떻게 좀 조성을 시키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에게는 뜻하지 않는 대단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DMZ 권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이 평창 중심으로 강릉 중심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강릉을 중심으로 한 이 올림픽 권역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는 뭐 한성굴이다 뭐 이래서 영물이고 어디고 이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 해양권 관광단지도 이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앞으로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널리 알려야 될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설악권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자원권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강원도는 7개 전체 관광단지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이제 규모 있게 좀 가꿔야겠죠. 아무래도 양양공원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강원도 내에서 좀 관광할 게 없으면은 뭐 수도권 쪽으로 다 이동할 것은 명약관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강원도도 이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아주 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라이 강원의 영업 전략 스케줄대로 보자면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한 4만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단장 2020년도가 한 50만 이상을 갖다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도 이 강원도도 좀 신속하게 이 7대 관광 권역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플라이 강원에 거는 이 강원도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 기대에 이제 충족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좀 환경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이제 이번에 플라이 강원을 포함해서 3개 LCC사가 이제 신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청주공항으로 하는 그 에어로 K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을 하는 에어로 프리미엄인가요? 뭐 하여튼 그쪽에 대해서 3개 정도의 LCC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계 LCC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지금 영업 환경입니다. 일단 이 세계 신규 LCC사는 3년간은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모기지 공항만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는 양양공항이죠.
그리고 뭐 에어로K 같은 경우는 청주공항이고요. 그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인천공항. 이 하여튼 그 다른 공항은 3년 동안은 이용을 못하고 이 모기지 항공은 이 3년간은 무조건 지정된 모기지 이 공항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은 또 이 신규 노선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걱정공항에서 출발하는 또 신규 노선만 취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이 강원이 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뭐 일본으로 가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양양공항에서 출발하는 그런 신규 노선만 취항이 가능하다. 사실 이건 상당한 제약 조건이어서 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3년간 이게 이제 모기지 항공에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특히 아시아 국가 쪽, 동남아 국가 쪽의 주요 공항들이 슬롯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슬롯이라는 거는 일종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어떤 항공사끼리는 이 슬롯을 이제 매매도 합니다. 자기들이 좀 슬롯이 여유가 있는 데는 뭐 부족한 데한테 팔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 주요 아시아 쪽에 있는 주요 공항들의 슬롯 부족이 이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설사 수요가 있더라도 공항에 슬롯이 없으면은 신규 취항하기 어렵겠죠. 그런 이런 어려움도 좀 앞으로는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점은 기존에 이제 6개 LCC사가 있는데요. 이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이들 저가 항공사가 대부분 국제 노선이 동남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6개의 저가 항공사 LCC들이 동남아 노선을 한 8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대한항공이나 저 아시아나 쪽도 그런 이제 단거리 국제 노선은 본인들도 이제 별로 이렇게 손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틈새를 이 기존 LCC 6개 LCC사들이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규로 뛰어드는 이 지금 3개 LCC사도 뭐 플라이 강원도 똑같죠. 이 노선이 국제 노선 다 겹칩니다. 동남아 노선으로.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는 뭐 28개 노선은 거의 동남아 노선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말이죠. 또 이런 치열한 경쟁이 되다 보면 가격 경쟁도 뭐 불가피한 점도 있을 거고 서비스 경쟁도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가령 플라이 강원이 손익분기점을 몇 년을 잡았지만 최소한 5년은 잡았을 겁니다. 그럼 이게 5년이 아니고 6년, 7년, 8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 출혈 경쟁이 갖고 오는 이 출혈 경쟁에서 갖고 오는 어떤 자본의 안전성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극하게 또 이렇게 LCC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조종사나 정비사 등 항공 인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기존 LCC사들이 이게 신규 LCC를 면허를 내주면 안 된다고 반대한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LCC사들도 지금 계속 그 항공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동남아 단거리 노선은 좀 약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거리 노선으로 좀 비행기 늘려가는데 그러다 보면 항공 인력은 점점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또 외국 항공사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항공사, 특히 중국 쪽에 있는 항공사들도 국내 인력에 대해서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 가령 이 신규 LCC사들이 계획대로 그 전문 인력들을 충분히 가능하겠는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만 봐도 말이죠. 이 신규 LCC사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영업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불리한 영업 환경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말이죠. 참 요즘만 보면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름대로 뭐 충분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주변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이 강원은 지금 어떤 목표를 잡고 있을까요? 저는 1차적인 목표가 생존이라고 봅니다. 이 신규 항공사들이 항상 겪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안정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항공사 최초로 취항을 하고 나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안정화 기간 쉽게 말하면 적자가 나는 기간 동안에 버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도 이 보면 지금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 안정화 기간 동안에 버티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애경그룹이 창업한 그 제주항공이 지금 기존 LCC사의 지금 선두주자입니다. 거의 뭐 지금 매출 1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죠. 이 애경그룹이 2005년도에 이 제주항공을 설립했습니다. 그 설립하고 나서는 한 5년간 적자였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면세점을 뭐 현대인가요? 뭐 그쪽에 팔기도 하고, 현대백화점인가요? 뭐 그쪽에다 신세계인가요? 그쪽에 팔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 5년간 적자가 났으니까요. 그러면서 한 8차례 증자를 계속 했는데요. 그래서 8차례 증자를 통해서 결국 한 1,100원까지 1,100억 원 정도의 그 자본을 추가로도 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대 그룹이 뒤에 있어도 사실 이 안정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건지 요 사례만 봐도 이제 아주 적나라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아시아나입니다.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에어서울하고 에어부산이 있습니다.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어요. 2015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금 이제 150억으로 출발했죠. 150억 출발을 해서 이제 이 갖고 안 되니 뭐 거기다 자본 잠식 안 당했겠습니까? 자본 잠식 당하니까 2017년에 이제 250억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0억이 됐죠. 그럼 지금 아마 플라이 강론의 자본금하고 비슷한 규모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이 아시아나라는 거대 항공사가 딜을 받쳐줘도 이게 쉽게 손익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최소한 3년 내지 5년에 이르는 안정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뭐 내년부터 후년부터 뭐 흑자가 난다 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플레이 강론의 1차 목표는 이 안정화 기간 동안에 이 생존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튼튼한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개사들하고 잘 협상이 돼서 최소한 자본금이 한 1,10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이 무난하게 안정화 기간 동안에 좀 맷집을 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원활하게 자본금이 조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위험 사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정화 기간을 견디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플라이 강론의 1차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